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나은 삶을 위한 BMI, BCI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디자인 싱킹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조금 더 창의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학생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이 분야와 관련된 직업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창의성을 펼칠 수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성과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BMI와 BC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BMI와 BCI는 사실은 비슷한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BMI는 Brain Machine Interface고요. BCI는 Brain Computer Interface입니다. 그러니까 머신, 기계냐, 컴퓨터. 이 기계냐 컴퓨터, 뇌파와 기계를 연결할 것이냐, 뇌파와 컴퓨터를 연결할 것이냐 그 차이인데요. BMI 기술은 직접 뇌에다가 이렇게 어떤 탐침을 넣어가지고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직접 추출해가지고 이것을 기계랑 연결하는 방법이고요. BCI는 뇌에 어떤 직접적인 탐침, 침을 꽂거나 어떤 장비를 직접 뇌에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이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뇌는 이 전기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 전기 신호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파를 뇌 바깥에, 즉 우리 머리에다가 어떤 특정한 장치를 가져다 놓고 뇌파를 측정해서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 다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뇌파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기술 모두 뇌파를 측정하는 것인데 뇌파를 측정하는 방법이 직접 뇌에다가 어떤 장치를 꽂거나 연결하는 것이냐 혹은 뇌 바깥에, 그러니까 우리의 직접 우리 두뇌, 이 머리 두피에다가 뭔가 어떤 장치를 연결하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출발은 조금 달랐어요. 출발은 이 BMI와 BCI를 연구하는 분들이 서로의 주장이 좀 달랐어요. 왜냐면 뇌파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때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BMI의 입장이었고요. BCI는 뇌 바깥에서도 뇌파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출발점은 달랐으나 2000년대 들어서부터 이 BMI를 연구하는 분들과 BCI를 연구하는 분들의 연구 성과가 비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요즘은 BMI나 BCI나 사실 이렇게 큰 구분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느냐, 활용하는 쪽에서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BMI, BCI 우리가 용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뇌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게 더 중요하고요. 밑에 이 글씨가 나와 있지만 생각만으로도 사물을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과거에는 터치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우리가 자판을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이 신체에 있는 전자파라든지 우리 몸에서 흐르는 전자파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사물을 움직였고요. 최근에는 음성인식이라고 해서 우리의 음성으로 기계를 제어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죠.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있는 뭐 시리나 빅스비와 같은 이런 것들, IoT, 뭐 불을 켜줘 이렇게 음성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면 이제는 뇌파를 이용해 가지고 생각만으로도 사물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을 이해해 주십시오. 터치, 음성인식, 이제는 뇌파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BMI의 원리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이게 지금 시리의 한 장면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음성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로 음성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공기라고 하는 매질 속에서 음파, 제가 공기에 이 진동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귀에 있는 고막의 떨림을 발생시켜서 그것을 뇌에서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게 음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뇌 역시 지금 이미지가 깔끔하지 않지만 뇌 역시 뇌도 우리가 어떤 심장을 움직인다든지 우리의 팔과 다리를 움직인다든지 우리가 눈을 깜빡인다든지 소리를 듣는 과정 모든 것이 뇌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 감각을 받아들이고 정보를 처리하고 해석할 때 뇌 안에서는 전기적인 이 신호, 아주 작은 소량의 전기적인 신호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럼 이 전기적인 신호는 자연스럽게 전파를 발생시키는데 그 전파가
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뇌파라고 하고요. 이 뇌파를 읽어내고 이 읽어낸 뇌파에서 이 어떤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고 이런 걸로 인공 손발을 제어한 다음에 다시 이 손에서의 어떤 감각들을 다시 뇌에다가 전기적 신호로 전달하면서부터 이 BMI 기술은 이런 원리로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뇌에서 발생하는 전파가 뇌파가 사실 딱 우리가 팔만 움직인다, 다리만 움직인다라고 하는 뇌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에는 여러 부분에서 우리의 신체의 모든 것을 장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심장을 움직이는 뇌파가 발생할 수도 있고 눈을 깜빡이는 뇌파가 발생할 수 있고 호흡을 주관하는 뇌파, 그러니까 뇌파가 딱 단일한 뇌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뇌파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뇌파 중에서 정말 팔을 움직이게 하는 뇌파는 무엇인가, 그 뇌파를 찾아내는 게 사실 좀 어려운 기술이고요. 그 기술이 점차 그 인공지능 기술과 더불어 가지고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BMI가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가 활용되고 있는 지금 일반적인 가장 활성화된 분야는 뭐냐면요. 이렇게 전신 마비,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마비,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뇌에서는 계속 신호가 팔을 움직이고 싶어 하는 그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어떤 사고 이전에 몸을 움직였었던 경험과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체 마비 온 사람들에게서 뇌파를 측정해서 팔이냐 뭐 다리나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뇌파를 측정해서 인공 로봇이나 인공 팔 관절들과 연결해 가지고 방금 앞서 보였던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직접 사지마비된 사람들에게 신체에 자유를 줄 수 있는 쪽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과 연결해서 이렇게 사지마비 걸린 이 청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움직이게끔 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요. 이거 앞에 있는 이 소설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뇌라고 하는 장편소설입니다. 이 뇌라고 하는 장편소설에서는 주인공이 BCI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이야기가 좀 들어있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BMI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어떻게까지 갈 수 있냐면 실제로 우리가 원숭이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앞서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컴퓨터라든지 이 기계라든지 어떤 특정한 장비에 의존해서 몸을 움직이는 거였더라면 실제로 뇌에서 발생하는 이 전기 신호, 뇌파를 감지해서 무선으로 이 근육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전기 신호, 이 근육들도 사실은 미세한 전기 신호의 자극에 의해서 수축과 이완이 되는데요. 이 뇌파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를 측정해서 척추, 끊어진 이 부위, 척수가 전달해야 되는데 끊어진 부위 대신에 우리 이쪽에 허리 밑에 부분에 있는 부분에 전극을 연결해 가지고 근육까지 전기 신호를 흘려 보내면 우리가 특별한 이런 로봇이라든지 인공팔 장비 없이도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술로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인간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 원숭이를 통해서 한번 해봤더니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곧 이 BMI 기술, BCI 기술이 결국은 인간의 어떤 신체의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사회적인 약자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BMI 연구가 어디까지 지금 진전하고 어떻게 또 연구가 되고 있냐면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상상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야구 선수나 운동 선수들이 실제 경기를 하기 전에 혹은 우리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시험장의 분위기와 그날의 어떤 상황 환경들을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더라도 충분한 훈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BMI 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실제 시험장에서 느꼈었던 이런 상황들을 거꾸로 뇌에다가 이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전기 신호로 뇌를 자극하고 훈련하는 건데 그 들어가는 전기 신호가 뭐냐면 운동선수로 말하면 어떤 그 좋은 타자, 좋은 자세, 그러니까 결국 뇌라고 하는 것이 손과 발, 우리 인간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좋은 자세를 취했을 때의 이 전기, 근육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 각각에서 일어나는 전기 신호를 모두 종합해서 뇌로 보내주면서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럼 운동선수는 자연스럽게 그 뇌를 자기가 실제로 운동을 하면서 익히지 않아도 자극을 통해서 뇌가 단련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뇌의 성능을 더 높이는, 거꾸로 계속 전기 자극을 보내서 하는 분야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분야는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텔레파시 분야입니다. 뇌와 뇌끼리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BMI 기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다양한 기술들 중에서도 이 기술들이 실제로 사람에게 활용이 되려면 사람 중심으로 과연 이 사람이 어떤 기술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필요로 하는가를 잘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소개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 싱킹입니다. 디자인 싱킹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감으로부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어떤 상황인지를 정말 잘 느끼고 공감할 때 비로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문제 정의 단계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만들고 테스트하는 과정이었다면 디자인 싱킹의 핵심은 뭐냐면은 공감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밑에 보시면 언더스탠딩이라고 해서 사용자 중심,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사용하면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욕구나 이 사람의 어떤 불편함을 인터뷰를 한다든지 관찰을 한다든지 혹은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해 본다든지 뭐 내가 장애인 체험을 해본다든지 시각장애인이 되어본다든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람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공감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BMI와 관련된 설계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BMI, 우리가 뇌파를 이용해서 기계를 움직인다, 뇌파를 측정해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술의 한 작동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럼 이 기술이 어느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어느 누군가한테 어느 상황에서 적용이 돼야 될 텐데 그 어느 누군가를 정확하게 결정하고 그 어느 누군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셨을 때 비로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가 정의가 되고요. 그 문제를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문제로부터 문제가 정말 잘 아주 함축적으로 이렇게 잘 정의가 되느냐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가 문제를 정말 잘 봤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이거야 라고 문제를 명확히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그냥 뭐 이거 해결하면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처한 어려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겪는 불편함, 이거를 분명히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뇌파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계나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 주변의 친구들 혹은 상황, 인터넷 조사와 같은 관찰을 통해 가지고 문제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BMI나 창의적 이런 문제 해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좋은 자료들을 찾아서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